다음 명제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명제라는 것은 뭐가 적혀 있냐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 참과 거짓이라고 얘기해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거 집합이랑 약간 조금 기억납니까? 집합은 뭐였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녀석들의 모임이 집합이었지. 됐나? 그래서 이 명제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 나중에 이 명제 풀다 보면 조건이랑이 나오는데 그 조건을 참이되게 한 녀석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해. 됐나? 또다시 이제 어떤 집합을 또 합치게 된다는 거지. 자,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명제다. 왜?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야. 알겠지? 참이어도 참인 명제, 거짓이면 거짓인 명제로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은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 그리고 명제가 아닌 문장이나 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작게 가로를 하나 부분집합 하나를 만들어줘. 알겠지? 이 부분집합의 이름을 나는 뭐라 부를 거냐면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명제가 아닌 식 중에서는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이 아닌 식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조건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참인 명제나 거짓인 명제로 바뀌어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그때 참이 되게 한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참이 되게 한 녀석들의 모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거짓인 명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참이 되게 한 녀석들이 더 중요하게 될 거야. 자, 한번 볼게요. 계속. 자, 그래서 예를 들면 4는 2의 배수이다 참인 명제가 될 거고 보통 얘를 t로 해. true라는 뜻에서 t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자, 3은 5의 약수이다. 거짓이겠죠. 됐나? 그때는 person이라는 뜻에서 저는 F라고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인데 가깝다의 뜻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 알겠지?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요. 좀 다르다는 거지. 왜? 무슨 일이야? 몇 시에? 자, 여기에서 보면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이거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먼 거리야. 맞지? 가까운 거리야. 서울과 인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에서 서울 가는 길은 너무 멀리거든. 근데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울산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가깝다고 얘기는 못해요. 1시간 반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부산 가는 시간보다 더 걸리잖아. 그래서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명제가 아니다가 되고 자, 2x는 8이다.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2x는 8이다가 x의 값에 따라서 x가 4일 때는 참이 되고 x가 4가 아닐 때는 거짓이 되고 있지. 됐나? 그때는 얘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즉 x가 4일 땐 참이지만 x가 4가 아닌 숫자라고 주게 되면 뭐 3이라든지 1이라든지 주게 되면 거짓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얘가 명제가 아닌데 여기다 살짝 가로 열고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 자, 이게 바로 뭐다? 조건이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명제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이때 부정은 말 그대로 진짜 낫이에요. 이때 부정은 뭐라고? 진짜 낫이야. 뜻이 뭘까? 진짜 아니다. 알겠지? 진짜 아니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부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명제 뭐라고 얘기한다? 부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밑줄. 그리고 중요한 거 not P와 같이 쓰게 된다. 자, 이걸 not P라고 읽습니다. 물결을 뭐라고 읽는다? 이 물결을
낫으로 읽어서 나피 정도로 읽어주게 된다는 거지. 자, 이 명제의 부정이라는 것은 낫이라는 의미라고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피가 참이면 나피, 피가 아니다는 거짓이 되는 거고, 피가 거짓이면 나피는 참이 되는 거와 같이 어떻게 하는 거다? 피가 참이야? 그러면 그거가 아니다라는 건 거짓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어떤 얘기냐면 이거야. 자, 이는 소수이다 라고 해서 피가 이는 소수이다 라고 얘기했어. 우리 명제 같은 경우에서는 집합은 대문자가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거의 원소는 소문자가 나타냈지. 그럼 명제 같은 경우를 쓸 때에도 이름을 불러준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내게 돼. 알겠지? 그래서 집합은 대문자, 그 다음에 명제는 소문자다. 이거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럼 얘가 소문자에 이는 소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참이죠. 그러면 나피는 뭐가 되냐면 이는 소수가 아니다가 돼. 이건 거짓이 돼버린다. 아까 얘기했죠? 피가 참이면 나피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라고 얘기한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자, 피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다. 어떤 거냐면 명제 P가 5가 3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 이거 뭐가 될까? 거짓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렇다면 나피는 뭐가 될까? 부정을 해야겠지. 크다의 부정이야. 됐나?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가 돼. 자, 크다를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은 크다의 부정은 자, 크다에 대한 부정은 뭐가 될 거냐면 크지 않다가 돼. 크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자, 크다, 같다, 작다 중에서 크다를 지운 거야. 그럼 남는 게 뭐야? 작거나 같다가 남게 되겠지. 그래서 5가 3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3이 5보다 크다. 그럼 그거의 부정은 뭐다? 크지 않다. 즉 3이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다시 자, 만약에 5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작다야. 작다라는 녀석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겠지. 왜? 작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뭐가 될 거야? 작지 않다를 지우면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거는 당연히 뭐가 될 거다?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자, 됐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등호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 뭐가 있다? 크다의 부정이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됐어요? 즉 부등호는 뭐다? 크다, 같다, 작다야. 알겠지?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지우는 거니까 그래. 자, 이제 조건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조건은 뭘 얘기하냐면 변수를 포함한 문자. 이게 보통 변수가 x를 주고 y를 줘요. x, y랑 어떤 문자를 줬을 때 그 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나 식에서 변수 값에 따라 참거짓이 판별될 때 아까 얘기했었죠. 2x는 8이다. x가 4이면 뭐가 되고 참이 되고 x가 4가 아니면 거짓이 되는 녀석이었지. 자, 이때 이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다?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됐나? 자, 근데 이때 포함되는 미지수의 문자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로를 치고 쓰게 돼. 됐나요? 자, P라는 어떤 조건을 얘기할까? 자, P라는 게 있어. 그냥 P만 쓰게 되면 여기다 한번 구분해서 한번 써볼게. 자, 그래서 이제 P라는 것만 쓰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명제였거든? 근데 P하고 가로 열고 X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조건인 거야. 어떤 거? 미지수, 변수로 뭐를 갖고 있는 x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인 거야. 됐어요? 변수로 x를 갖는 조건인 거야. 근데 그게 귀찮으면 우리 이제 명제랑 비슷하게 해서 같이 p라고 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 됐나?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웬만하면 px 혹은 qx 또는 rx로 더 현명하게 써주시기 좋아요.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문제 봅시다. 2x-5는 1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x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참거지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일단 명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x가 3이라고 얘기했을 땐 참이 되고 x가 4라고 할 땐 거짓이 되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어떻게 되고 있다? 판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명제는 아닌데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단되므로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다? 조건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지. 됐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3은 홀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3은 홀수이다. 당연히 홀수인 거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 부를 거다? 명제라고 하겠지만 x는 홀수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렇다면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별되게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얘를 뭐라 부르자? 조건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지. 자,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냐 없냐, 어떤 나한테 이제 문장이나 식을 주는데, 됐어요? 거기에 x라는 변수가 있냐 없냐를 보고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다는 거지. 됐어? 자, 근데 이때 참이 되게 하는 조건이 있었지. 예를 들면 2x-5는 1에서 3일 때 참이 됐던 거 맞아요? 그럼 이 참이 되게 한 녀석들을 모아놓을게요. 모은다? 그거 뭐가 될까? 분명히 참이 되는 녀석만 모은대. 명확한 것만. 그 집합이 되는 거. 그래서 자, 어떤 거? 조건 px가 참이 되게 하는 녀석들에 대한 모임. 자, 조건 px라는 녀석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는 무슨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때 진리집합 역시 뭐로 쓰고 있습니까? 대문자로 쓰고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이 대문자 쓴 거 조건제시법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x가 바로 뭐야? 원소야. 그 x라는 원소는 뭐의 원소야? 전체 집합의 원소고, 동시에 이 쉼표는 무슨 의미냐면 이 쉼표는 이고라는 거야. 즉 그리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겠지. 전체 집합에 있는 어떤 전체 집합 안에 어떤 원소, 나한테 주어진 숫자들 안에서 뭐를 만족해야 돼? px를 어떻게 해야 돼? 참이 되게 한다는 거지. 됐나? 나한테 준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즉 t로 만들게 되면서 그 전체 집합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6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조건을 어떤 명제를 줬어요. 여기선 조건이 되겠네요. 가만 보니까 왜? x가 있으니까. 됐나? 명제라고 얘기하려다가 바꿔집니다. 왜요? x 때문에. 됐나? 자, 조건이에요. x는 뭡니까? 4의 약수입니다. 자, 맞아요. 자, 4의 약수라는 건 뭐가 있죠? 1, 2, 4가 있는 거 맞습니까? 자, 1, 2, 4라는 것이 바로 뭐다? 조건 P의 원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게 된다? 무슨 집합? 진리집합. 그렇지. 자, 4의 약수 1, 2, 4고요. 그것들의 모임 집합. 어떤 집합? 진리집합. 자, 됐나? 자, 나한테 줄 때 조건을 소문자 P로 얘기했어? 그럼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나타내줘야겠지. 자, 그래서 대문자 P는 1, 2, 4가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안에 1, 2, 4를 집합 P에 포함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 나머지 문자 3, 5, 6은 그 P의 여집합으로 존재하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1부터 해서 7까지 자연수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어떤 조건을 줬나? 자, 2와 6 사이의 숫자가 조건 P에 참이 되게 하는 녀석일 거야. 맞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뭘 구하라? 진리집합. 자, 2와 6 사이에 있는 녀석이죠. 3, 4, 5가 되는 거 맞습니까? 대문자 P를 쓰고, 집합이니까 집합 이름을 쓰고 중간으로 3, 4, 5를 쓰면 되겠다는 거지. 자, P라는 게 있어요. X제곱은 1입니다 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 Q라는 조건. 그거는 X제곱이 1이 되게 하는 거야. 자, 물론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이때 나온 녀석은 X의 값은 풀마1이야. 맞지?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진리집합은 어디에 원소여야 돼?
전체 집합의 원소여야 돼. 됐지? 나한테 준 건 1부터 7까지야. 그래서 이 Q의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뭐라고만 얘기하자? 1이라고만 얘기하자라는 거지. 됐나?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돼. 알겠지? 넣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P를 얘기하면서 P의 여집합이라는 얘기 그냥 나오죠? 그럼 이거 뭐라고 부르게 될까? 부정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나P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P의 뭐가 될까? 여집합이 되는 거 맞아요? P가 참이야, P의 여집합은 거짓이야 라고 했지. 세상에 있는 문장은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P와 P의 여집합 관계로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조건에 대한 부정, 나P에 대한 부정 어떻게 될까? 나P라고 썼는데 그걸 부정하래? 앞에 다시 물결.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우리 문법에서 외웠죠. 그래서 뭐가 될 거다? P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됐나? 자, 그래서 나P의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결국 P의 진리집합과 어떻게 될 거다? 같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1부터 해서 어디까지 있다? 10까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조건 P를 줬네요. 이제 조건이라 불러도 되는 거 맞습니까? 명제랑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구분하고 있었죠? X. 그쵸. X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명제 아니고 조건이라고 부르게 되겠지. 자, 10의 약수라고 해서 10의 약수는 1, 2, 50 다 이 안에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나P에 대한 진리집합은 Q라고 만약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1부터 10 중에서 1, 2, 50을 뺀 3, 4, 6, 7, 8, 9가 바로 나P, P의 여집합 혹은 Q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P는 x-3이 2보다 크다라는 건 결국 x가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의 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크다를 부정하게 되면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의 다른 말은 작거나 같다. 그래서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P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진리집합 어떻게 할 거다? 셀 수 있는 녀석입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전체 집합 U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맞아? 그렇다면 여기서 전체 집합 여기 U를 한번 써주세요. U는 X가 원소야. 그 X는 실수야. 어떤 얘기다?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말이 뭐였다? 실수가 원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였다? 실수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하게 된다는 거지. 됐나? 저한테 말하지 않으면 우리 암묵적으로 실수가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5보다 크다에 대한 참이되게 한 녀석은 너무 많아요. 실수 범위에서 얘기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 P의 진리집합을 원소나열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그렇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고요. 그게 바로 P의 진리 원소는 X인데 그 X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로 나타낸다는 거지. 자, P의 여집합이라는 건 조건제시법으로 X가 원소인데 그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어때요? 생각보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대한 얘기도 한번 볼까요? 조건 P 또는 Q. P 그리고 Q. 자, 또는이라는 문장 처음에 우리 합집합에서 봤습니다. 맞아요? 자, 합집합에 대한 정의 한 번만 다시 한번 써보고 갈까? 누군가 길을 가고 있다가 합집합을 물어봤어. 뭐라고 얘기하라 했죠? X가 원소인데 그 X는 뭐다? 집합 A의 원소이거나 또는 뭐다? 집합 B의 원소이다 라고 쓴다라고 했지. 자, A와 B의 교집합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면 이거에 대한 정의는 X가 원소인데 그 X는 A의 원소 그리고
뭐였다?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해야 돼 라고 쓴다라고 했었지. 자, 그거를 조건으로 갖고 와서 특히나 진리집합을 얘기하게 되면 너무나 뻔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또는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다? 합집합으로. 그리고라는 얘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다? 교집합으로. 맞아요? 그러면 조건 P 또는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은 자, 각각의 P의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 자,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얘기하면 조건 P 또는 Q에 대한 진리집합을 얘기하면 P 합집합 뭐가 돼야 한다? Q. 자, 조건 P 그리고 Q에 대해서의 진리집합을 얘기하면 P 교집합 뭐가 돼야 한다? Q.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 P 또는 Q에 대한 부정을 물어봤어. 자, 아까 전에 부정 어떤 얘기였지? 여집합이라고 얘기했던 거 맞습니까? 자, 맞아요. 자, 여집합이라고 얘기했던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P의 진리집합 대문자 Q, P, Q의 진리집합 대문자 Q 또는이니까 합이었던 거야. 요까지요. 됐나? 그거에 대해 부정을 물어보게 되면 그거 전체에 대한 뭐다? 여집합이다. 맞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정은 여집합이다. 자, 드모르간 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P의 여집합. 합은 교로 Q의 여집합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거를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 P의 여집합. P가 아니다. 맞지? not P. 교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 조건을 얘기해 볼까요? not Q. 됐습니까?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즉, P 또는 Q에 대한 부정은 P가 뭘로 바뀌고 not P. Q가 뭐로 바뀌고 not Q. 또는이 뭐로 바뀌고 그리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P 그리고 Q에 대한 부정을 물어봤습니다. P 그리고 Q 이거 뭐라고 하지? P 교집합 Q였지. 진리집합을 얘기한다면 그거에 대한 뭐를 물어봤다? 부정 물어봤다. 그거에 대한 전체에 대한 뭐가 돼야 한다? 여집합이 돼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럼 P의 여집합 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거 맞습니까? 드모르간.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 말로 얘기하면 P의 여집합이다 not P. 합집합이다 또는 Q의 여집합이다 조건을 얘기해볼까? not Q. 그렇지. 다시 P 그리고 Q에 대한 부정이야. P가 not P. 그리고가 또는 Q가 not Q로 바뀌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보기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부정을 얘기해달라. 자, 됐나요? 하나씩 부정해보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가 되는 거 맞아요? 또는에 대한 부정을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 뭐가 되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X가 5보다 작다. 자, 그럼 얘가 수직선으로 얘기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될 거다? 3보다 크지만 5보다 작다. 자, X가 3보다 크다. 하지만 5보단 작아야 한다. 동시에 만족한. 그리고니까 동시에 만족하니까 말이지. 자, 다시 한번 X가 조건 어떤 조건을 줬다? X가 2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 Y가 3이다의 부정을 물어봤어. 자, X가 2이다. 그거 부정하면 당연히 X가 2가 아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또는 자, Y가 3이다 부정하자 Y가 3이 아니다가 되겠죠. 간단하네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좀 할만합니까? 자, 그럼 이제 가지고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배웠냐면 집합에서 이제 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명제라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여집합으로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진리집합이라든지 조건이어야 되는 얘기들을 좀 한번 다 훑어봤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 1번.
다음 명제인 걸 찾고 만약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확인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소수는 홀수이다. 양가로 1번. 얘는 뭐가 되면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다? 2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됐나? 자, 2라는 거 얘에다 옆에다 한번 살짝만 써주세요. 이거를 안 되는 이유, 발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많이 쓰이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봐놓을게. 안 되는 이유, 반대되는 예시, 발레라고 얘기하고요. 발레 2가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양가로 1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이다.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그냥 조건입니다. 맞아요? 자, x의 값에 따라서 참것이 나눠지겠지. 자, 그래서 조건이에요. 자, 필수의 2번 볼게요. 질집합. 다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좋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즉 전체 집합이 뭐일 거다? 실수다라고 주고 있는 거야. 자, 두 조건 P와 Q가 있습니다. P는 어떻게 될 거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얘를 한번 그려줄게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보다 크지만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 이게 바로 P의 질집합 대문자 P입니다. 자, 그리고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Q의 질집합 대문자 Q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됐어요. 자, P라는 것 자체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부정을 얘기해 달라고 했었죠. 아, 그러면 P가 여기였으니까 P의 부정은 여기인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얘의 부정은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자, 어떻게 얘기할까? P의 뭐라고 쓸까? P의 여집합이 있는데 그것은 X를 원소로 할 거야. 그 X라는 원소는 1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자, P는 1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 얘는 이제 1을 가져도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또는 어떻게 되면 될까? 또는 그렇지. 4보다 어때야 한다? 커야 한다. 자, 됐나? 자, 이게 바로 뭐다? 조건 P에 대한 여집합의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P의 여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썼던 얘기를 기억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다. 맞아요? 그거와 Q와 겹치는 걸 얘기해 달래요. 됐나? 자, 그 Q와 겹치는 부분 어디 생겨? 여기 생기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어디 부분 될 거다? 이때는 이걸 어떻게 하다? P의 여집합 합 Q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얘 원소는 X가 원소야. 맞나? 자, 그러면 여기서 또는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합이니까 뭐가 되고 있어요? 또는인 거 맞아요? 자, P의 여집합에서는 1보다 작거나 같다였고 그 다음에 P는 3보다 작다였지? 또는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와도 돼? 3보다 작다까지 와도 되는 거 맞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니까 또는이니까 그래서 X는 3보다 어떻다? 작다. 또는 자, 얘가 4보다는 크다가 아까 전에 나왔던 거 맞아? 자, 그리고 5보다 크다가 됐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보는 거 맞니? 그렇다면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는 거지. 자, P 그리고 Q의 여집합이라고 했습니다.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 이거는 교집합, Q의 여집합이 진리집합이 될 거 맞습니까? 그때 원소는 X바. 자, X가 바로 원소야. 맞나? 자, P는요, 이 검은색 부분이면 되겠죠?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근데 여기서 Q의 여집합이라고 했어. Q의 여집합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요? 자, 근데 교집합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겠죠? 따라서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지만 5보다는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지.
자, 이와 같이 수익성을 그어놓고선 계산한다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실수 전체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네요.